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위 내시경엔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소화불량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위 내시경상에 문제가 없다는 거는 위벽에 염증이나 궤양 같은 게 없다는 뜻인데, 그런 게 없더라도 이제 위 기능이 저하가 된다면 소화불량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염증이나 궤양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내과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더라도 그때만 괜찮고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경성이라는 문제로 봐서 이제 신경 안정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위장의 이제 기능적인 문제를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의 기능 저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은 이제 목 이물감이라든지 이제 위산 역류, 가슴 쓰림, 가슴 답답함, 가슴 두근거린다든지 복부 팽만, 트림, 가스참, 설사나 변비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위의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담적병이고요. 두 번째로는 위 운동성 저하, 그다음 세 번째로는 위하수, 네 번째로는 횡격막의 과도한 긴장, 그다음 5번째로는 약물에 의한 소화불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담적병이라는 거는 이제 위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위 안에 노폐물이 계속 축적이 되고 얘네가 굳어버려서 위까지 같이 굳어버리는 병을 담적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담적병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먹고 자는 습관, 아니면 요즘같이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다든지, 또 과식, 그리고 맵고 짜고 달고 밀가루, 이런 안 좋은 것들, 이런 안 좋은 식습관 때문에 담적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위의 운동성 저하인데요. 이제 위가 운동성 저하가 왜 문제가 되냐? 보통 음식물이 위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음식물이 위로 들어오게 되면 위가 음식물을 부수는 연동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위 자체가 이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음식물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위 배출이 지연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위 안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안에서 가스가 많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게 되니까 그 압력 때문에 역류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트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복부 팽만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지속적인 과로, 아니면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노출, 또 원래 체질 자체가 몸이 좀 냉하고 기력이 없는 분들은 또 위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위하수인데요. 위하수라는 거는 원래 이제 위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아래로 좀 처져 있다는 얘기고요. 위가 아래로 처져 있다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저 아래로 깔아져 있으니 위가 운동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하수가 생기는 경우도 좀 과로로 인해서 기력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래 체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위가 아래로 처져 있다든지 그럴 때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격막이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제 횡격막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횡격막입니다. 이제 위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횡격막 아래 위가 위치해 있고 요 부위 식도는 요 횡격막을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횡격막이 과하게 긴장이 되어 있다 보면 요 식도 올라가는 구멍을 조이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음식물이 들어올 때 잘 위로 넘어가지 않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횡격막 자체가 긴장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가슴 호흡으로 얕고 빠른 호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럴 때는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되다 보니까 위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약물에 의한 소화불량이죠. 이게 저희가 늘 복용하는 뭐 진통제라든지 아니면은 심혈관 질환이 있으셔서 항혈소판제나 항혈전제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신 분들은 위 벽이 뭐 실제로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위 점막들을 충분하게 생성하지 못해서 소화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 약, 뭐 PPI 계열 약을 복용을 오래 했더라도 이게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다 보니까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위 점막에서 위산을 분비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그러면서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소화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담적병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위가 굳어서 생기는 소화불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식사하시고 나서 뭐 3-4시간 뒤에 취침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밀가루나 맵고 짜고 기름진 거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하셔야 될 거고요. 또 천천히 식사하고 적당량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천천히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고서 얘네들이 식도를 타고 위로 넘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허겁지겁 먹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계속해서 입에 넣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위가 음식을 받다 보니까 너무 과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이제 담적병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위 운동성 저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속적인 과로라든지, 뭐 과도한 스트레스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됐다든지, 아니면 원래 몸이 좀 냉하고 기력이 없는 체질인 경우에 위 운동성이 저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 방법은 이제 반대로 하면 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를 좀 피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제가 많이 보는 게 이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서 계속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피로한데도 뭔가를 자꾸 하면서 쉬지 않는 습관, 그런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좀 늘려주고 혈액순환을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너무 냉한 분들은 좀 열을 만들어내서 위도 움직일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위하수인데, 위하수는 아까 구조적으로 위가 아래로 좀 처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일과성으로 원래는 원위치에 잘 있다가 뭐 식습관이라든지 뭐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내려온 분들은 회복이 좀 잘 되는 편인데요. 이게 선천적으로 위가 좀 아래로 처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완전한 복구는 좀 어렵고, 그래도 절반 이상 개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제 위 자체가 매달려 있는 힘이 약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각종 뭐 영양소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력을 잃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피부가 처지는 거, 이제 피부 조직이 처지는 거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면 피부가 탄력이 생기는지 알잖아요. 이제 안면 근육도 좀 발달을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영양소 섭취 잘 하셔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위도 그런 피부처럼 약한 연부 조직에 의해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미네랄 섭취라든지 코어 근육 발달 이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횡격막이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게 횡격막이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흉식 호흡, 이제 가슴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식으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횡격막이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면서 스트레칭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옆구리를 늘려줘서 횡격막을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약물에 의한 소화불량. 불필요하게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거를 끊으셔야 돼요. 하지만 진통제라든지 뭐 위산분비 억제제 이런 것들은 끊어도 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뭐 항혈전제 이런 걸 함부로 끊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처방해 주신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보조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